리더가 옳은 말을 하는데 팀원이 왜 기분이 안 좋냐면 옳은 말을 해서 그래요. 아하.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 리똥 굵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옛날에 유행어 있었어요. 리똥 칼라똥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면 맞는 건 알겠는데 희한하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가출하고 이런 이유가 부모님들 옳은 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도 옳은 말을 하면 구성원들, 팀원들이 이제 가출하고 싶어하고 이러니까 옳은 말을 하되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윤수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영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더십 공부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는 윤수환입니다. 네, 팀장은 처음이라 이 책이 2020년도에 한번 발간이 됐고 이번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좀 새롭게 추가되거나 보완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책입니까 이게?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넣어주세요 하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한 5가지 정도가 더 들어갔는데 경력직 입사자 고민 토론하는 상황이랑 많죠. 네. 그다음에 따끔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방법, 그다음에 말 안 하고 입국 닫는 팀원, 그리고 직무 변경하고 싶어하는 팀원, 그리고 팀원들 중에 팀장님 왜 저 직원만 편애하세요? 뭐 이런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 5가지 정도 추가돼서 나왔습니다. 아, 경력 신입 따끔한데 기분 안 나쁘게. 네네. 입국 닫고 있는 직원, 좀 직무 바꿔달라는 직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편애한다. 맞습니다. 이거 다 제가 필요한데요. 다행히 되게 아름다운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더 필요합니다. 네. 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책 읽어보니까 공감되는 내용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은 가장 이제 핵심이 뭐냐면 팀원들과 대화하고 최근에는 코칭형 리더십 발휘해라 이런 맞습니다. 얘기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들이 갖춰야 될 어떤 관점이나 태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코칭이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20년, 30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네. 강의하다 보니까 말하고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데, 네. 코칭이 이제 3가지 철학이 있어요.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저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해답을 찾는 데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코칭의 3철학인데, 네. 리더가 구성원들 움직이게 하고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는 데는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잘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안 그러고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넌 또 문제 일으켰는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라면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했을 거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물어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어떤 리더의 말과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네. 코칭의 3대 철학. 네. 그의 문제는 그가 잘 안다. 그 문제는 그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 파트너가 이제 팀장, 그렇죠. 리더라는 의미겠네요.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는 마음가짐이 리더십 코칭의 시작입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마음가짐. 네. 저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채용된 사람이 인재냐, 인재가 아니냐라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인재라고 전제하고 그 사람을 대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인재가 성장합니다. 된다. 네, 맞습니다. 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약간 믿음 같은. 믿어주면 믿을만해지는 거죠. 믿어주면 믿을만해진다. 네. 좋습니다. 이 책의 중반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팀장이 대한다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기 시작하면 팀장도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확 한번 올라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믿어주고 대화를 시작하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공명이 되면 좋은데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기분 나쁘지 않게 피드백을 좀 잘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리더가 옳은 말을 하는데 팀원이 왜 기분이 안 좋냐면 옳은 말을 해서 그래요. 아하. 네 말을 왜 저 학교 다닐 때 그래 리똥 굵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유행어 있었어요. 리똥 칼라똥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면 맞는 건 알겠는데 희한하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가출하고 이런 이유가 부모님들이 옳은 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도 옳은 말을 하면 구성원들 팀원들이 이제 가출하고 싶어하고 이러니까 옳은 말을 하되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의도를 알아준다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의도가 뭘까 이런 것들 질문 내가 모르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고쳐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너 이런 거 잘하잖아, 책임감 있는 사람이잖아, 이런 것들 좀 얹혀주고 가면 훨씬 받아주기 편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냅다 옳은 얘기부터 들어가면 이제 난도질 당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하.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옆 팀이랑 싸워, 자꾸 공격적이에요, 옆 팀이랑. 그러면은 너 왜 그러냐,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인데 아니 그쪽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주는 게 이런 거죠. 너 팀과 팀 간의 R&R이 좀 명확했으면 좋아서 그랬던 거잖아, 아하. 라고 알아준 다음에 마음의 공간을 만들고 그게 나한테는 이렇게 보이더라. 그래서 그런 거 할 땐 요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돼야 된다는 거죠. 처음엔 알아주는 게 먼저 해야 돼요. 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좀 네, 알아주기. 근데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되게 책임감이 좋은 사람이잖아, 맡은 일을 꼭 해내는 사람이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상대방 중심의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에. 네. 아, 김대리 원래 책임감이 좋은 사람인데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책임감이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옆 팀이랑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게 있나? 방어적인데. 조심스러운 게 있나? 좀 걱정도 되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책의 12챕터에 여기 이제 챕터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피드백을 성공시키는 법. 이거 굉장히 관심 쏠리는데 여기에 절대 화를 내지 말자. 대신 리더가 화났다라는 것을 알리지만은 전달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그에 대한 자신의 느낌으로 전달하자. 김대리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던데 그걸 보는 저는 약간 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는데 김대리가 책상도 탁 덮고 크게 한숨도 쉬고 그러는 걸 봤는데 약간 그게 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상처받았어요. 다른 팀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걸 여기 이제 I 메시지 전달법 이런 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리더들이 보면 네. 아니 그럼 저도 불편한데요.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지 말아라는 얘기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잘 알아준 다음에 그리고 나 뭐 하나 얘기해도 되냐 이렇게 허락받은 다음에 물어보고. 네. 너가 이렇게 아까 보니까 책을 탁 덮더라고. 그런 것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나 이런 것들을 느껴지기도 했는데 사실은 일면 내가 좀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편하더라고. 이런 느낌을 표현을 전달하는 건 이제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너의 이런 행동이 내게는 속상하기도 하고 네. 나도 좀 화가 나고 좀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는 해도 된다. 예, 해도 됩니다. 앞부분에 알아준 다음에. 아니 뭐 사장이라고 뭐 감정 표현도 못 합니까? 아니 경영자도 좀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나이스하게 잘하는. 나이스하게, 네. 나이스하게.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야 나도 좀 속상하고 화도 나더라. 네. 이렇게 네. 여러분들 해도 된답니다. 해도 되고 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모르니까. 네. 어. 네, 사랑하는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직원 동료 여러분 해도 된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리더가 제일 싫으냐 물어봤더니 팀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감정적으로 말하는 리더가 네. 내가 인지하게 이런 표현 쓰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약간 이렇게 데시벨이 좀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으셨나 보다. 잘하고 싶으셨나 보다, 대표님. 아, 요런 거군요. 아, 잘하고 싶으셨군요. 아, 요런 되게 또 이렇게 알아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요런 타이밍 여러분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대화법을 좀 볼 텐데요. 네네. 요즘은 좀 요런 친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노를 말하는. 그 다음에 이런 팀원들과 좀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저요? 제가요? 진짜 지금요? 삼요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요? 안 되는데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그렇지. 뭐라고 해요, 보통 리더들이? 제가요? 설득하려고 그러죠. 이걸 네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이런 이제 그거를 자기 중심적 대화라 그래요. 자기 중심적 대화. 리더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는 여지없이 폭력입니다. 밀어붙이는 거죠. 방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러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그래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는 신용. 야, 관용어구 나왔네요. 관용어구 나왔어요. 야, 그래도 이분이 하는데 액션은 취해야지,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세요. 네. 첫 마디로 이제 그런 표현들이 팀원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느냐는 좀 다른 이슈 같고요. 먼저 이유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성원들이 왜 습관적으로 노라고 얘기하냐면,
과중한 업무나 책임이 될까봐 부담스러워하거나 또는 역할이 불확실한 걸 수도 있잖아요. 이거 내일 아닌데 자꾸 나한테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전에 예스 했더니 이게 엄청 큰 대충 대인 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기존에 익숙한 거 잘하고 있는데 뭘 또 바꾸려고 하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실력이 부족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알면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겠죠. 업무가 과중한 업무라면 업무 재분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할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역할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 주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이유를 찾아내면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단 해봐 안 되는 게 어딨어 넌 꼭 안 된다고 하더라 왜 이렇게 항상 부정적이야 뭐 이런 거 누구는 하고 싶고 꼭 안 된다고 하더라.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냐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냥 바로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유를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팀원이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럼 첫마디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럼 뭐라 그러세요? 엎드려 뻗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시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라고 마음에 걸리는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 봐요. 좀 걱정되는 게 있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경우도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 얘기에 저항하셔야 돼요. 자기 중심적 얘기는 폭력이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돼요. 그러면은 너는 꼭 안 된다고 하더라 얘기 아니라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 봐요. 이러면은 네 사실은 이런 게 걸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왜 그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해서 악마의 옹호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무조건 반대하게 하는 그런 것들. 일부러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당 이슈에 문제 의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해당 문제 의식이 이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생각해라. 귀하게 보면 귀하게 됩니다. 귀하게 보면 귀하게 된다.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나보고 도닥그런 얘기인가 이러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야, 그래도 일단 해봐야지.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냐. 이런 쪽으로 나의 논리를 주장하지 말고 들어갈 준비해라. 네,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부담인지 책임이 커서인지 아니면 실력의 한계를 느껴서인지 확인할 수 있고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노라고 말하는 팀원과 팁을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 번아웃 관련된 건데 요즘은 이제 번아웃이란 말 때문에 번아웃 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직장인들 때문에 고민인 팀장들이나 경영자도 많을 텐데 어떤 말을 해도 무기력한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너무 번아웃 나가지고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일만 하고 싶어요.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좀 무기력한 팀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기력한 팀원은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보이는 팀원만 있는 거죠. 이것도 또 관점이 다르네요. 뭐가 다릅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리더가 보기에 무기력하게 보이는 거지. 그리고 무기력하게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계별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모든 건 이유가 있으니까. 첫 번째 이유, 업무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진짜 업무가 과중하다거나, 지나치게 많다거나, 팀 내에서 성장이 없다거나,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팀원들 중 누구랑 사이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연말평가 안 좋다거나, 자기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거나, 개인적인 문제 혹은 집안에 뭐 엄마가 아프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리더의 리더십 스타일 이슈 때문에 무기력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자율성을 원하는데 지시, 명령, 통제, 마이크로 매니징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면 저는 좀 자세하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알아서 해봐. 이런 것들 다 리더십 팀원에 따라서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다 그냥 일방향 한 가지 방식의 리더십 스타일만 발휘해서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유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업무가 과중됐다 그럼 업무 재분배 하시면 되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럼 능력을 키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인정을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1단계는 이유를 찾고 2단계는 그 이유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주면 되고요. 3단계가 있는데 리더십 스타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리더의 리더십 스타일이 구성원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도 좋을 것 같고 그 무기력해 보이는 직원들 혹은
제 리더십 스타일 중에, 리더십 방식 중에 어떤 게 효과적이라고 느끼세요? 라는 이런 질문, 혹은 제 리더십 방식에서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뭐 10개의 원인 중에 하나는 해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있는데,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네.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동기부여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기술 가치 배움이 돈 안정성 혜택보다 더 높은 동기부여라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도 기술 가치 배움. 그러니까 무기력해 보인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꽤 잘한다라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예요? 그렇지, 나 이런 거 잘하지. 이런 거 좀 끌어올리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팀에서 일하면서 이건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거다. 이런 가치 같은 질문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거나 배운 게 있다면 뭐예요?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기술 가치 배움과 관련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 구성원들이 돈 안정성 혜택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기술 가치 배우고 성장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시면 좀 무기력해 보이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기력한 직원은 없다. 무기력해 보이는 상황이 있을 뿐이다. 기술 가치 배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돈과 안정성과 혜택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깊더라. 그렇죠. 인간의 비잉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이게 화성당 제거 경영자님이 말인 못이라고 하셨어요. 말을 잊지 못하는 다 제 이야기. 이거 제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 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채팅창 저희 대표님과 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민을 올려주시면, 방송 중에 올려주신다면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당 재관님은 되게 적극적이신 분이시네요. 아하, 요런 포인트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요런 인정해주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다루겠습니다. 천혜린 경영자님 이미 질문을 하셨어요. 와우. 기술 가치 배움을 위한 질문이 뭐가 있을지 고민이 되네요. 네, 아까는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기술과 가치와 배움, 이게 중요한 동기 요소라고 하셨는데, 네. 저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건 내가 꽤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예요? 이제 이런 게 기술인 거고요. 네. 일하면서 조금 더 잘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뭐예요? 이제 이런 질문들.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뭔가요?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 팀에서 일하면서 이건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뭐예요? 이런 가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일이 본인에게 의미 있다 느끼게 되는 순간 언제예요? 이런 질문들. 혹은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거나 배운 게 있다면 뭐예요? 아니면 일하면서 배우게 된 것 중 가장 유용한 건 뭐예요? 이제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기술, 가치. 뭐 술술술 나오시네요. 이거 다 여러분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 번씩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많이 있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답은 잘하는데, 이번에는요. 네.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잘하는데 행동이 약해요. 미팅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행동이 약해요. 성과도 잘 안 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행동을 좀 이끌어내야 돼요? 얼마나 예뻐. 오늘 아니, 반점이 많이 하겠다고 달라지네. 대답한 거잖아. 아니, 요즘에 대답도 안 하고. 아니, 뭐 대답은 잘 하는데 네. 실행이 안 되면 네. 다음날 더 승질나. 그거는, 네. 리더의 이슈예요. 리더의 이슈다. 예. 아하. 우리 뇌가 인지적 구두쇠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 탓하는 걸 되게 좋아해. 에너지 쓰는 걸 너무 싫어해요. 인지 쓰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남 탓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내 탓. 뇌의 인지적 구두쇠 경향의 결과다. 그죠. 내가 내 탓하는 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보세요. 왜 안 해와요? 일이 많아서 못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일이 많았다는 건 리더가 업무 분배를 잘못했다는 거고, 네.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일 시켰다는 건 다 리더네요. 그래서 리더십이 자기 인식, 자기 관리, 타인 인식, 타인 관리잖아요. 네. 자기 인식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건 초등학교 4학년생이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킬 때 네. 이 일을 하는데 예상되는 장애 요소는 뭐예요?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세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기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건 뭐예요? 이번 주까지 마무리해야 될 건 뭔가요? 중간 점검은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 특히 중간 점검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중간 점검 꼭 해주셔야지. 내가 지금 부산 가는데 대전을 가고 있는 건지 목포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왜 결과 하기로 해놓고 안 하냐? 중간 점검 체크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5가지, 6가지 질문들을 업무 시킬 때부터 지시가 들어가야 좀 명확해진다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뭐라 그러냐면 expectation is the root of disappointment라 그랬어요. 아하. 기대는 실망의 뿌리다라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네요. 기대만 하지 말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질문해주고 지시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 직원. 네. 일이 서툴고 제대로 해오지 않는 팀원에게 시키느니 내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직접 하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직원은 장애율이 뭘까? 순서는 어떻게 돼? 시작할 때는 어떻게 돼? 중간 점검은 어때 해주면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상대방이 우리 실무자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리더십은 처방이 아니라 예방이에요. 남 탓하시면 안 됩니다. 팀원 직원 탓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 지금 인지적 구두쇠 우리 뇌의 인지적 구두쇠요 결과 내 탓으로 돌리고 고민하는 것을 싫어하는 본성이 있는 거다. 네, 우리 뇌가. 네, 네. 자, 한국 경영자님 질문하셨는데요. 직원이 원하는 리더 스타일이지만 리더가 본인 스타일을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원이 리더 스타일이 있지만 리더가 그런 스타일로 바꾸기 어렵다면 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또 답을 해주신 거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이시네요. 네, 네.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 같고요. 그래서 토끼할 때 토끼 언어, 다람쥐 할 때 다람쥐 언어 쓰는 게 맞는데 내가 다 못하겠다. 못하죠. 할 게 어렵죠. 많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리더, 오른팔을 두는 거죠. 그래서 왜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굉장히 하시한 리더인데 하드하죠. 그 밑에 부사장님은 음악 선생님 출신이에요. 엄청 따스하고 엄청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못한다. 그러면 나의 오른팔을 이렇게 약간 그런 분들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경우도 실무자들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실무자는 그 방향으로 가게 하고 나의 리더십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한국 경영자님.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주면 지시 명령이 아니라 물어보게 되고 들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휴가를 자유롭게 쓰게 하고 있지만 중요한 미팅이나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날을 휴가 쓰지 않고 일해야 될 것 같은 날이 있단 말이죠. 전체 모여가지고 합력해서 뭐 하는 날. 꼭 휴가 쓰는 사람은 그때 안 보여. 그때 안 보여.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무작정 쓰지만 할 수도 없고 네. 어떻게 대화하면 직원들이 좀 이렇게 좀 조율할 수 있는 좀 전체 업무에 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좀 각자 책임하다 보니까 좀 각자 도생처럼 이런 경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미팅 앞두고 휴가 쓴다는 팀원.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직원들, 그러니까 정규분포 그래프 안에 있는 분들은 알아서 이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휴가를 미뤄야 되겠다 하는데 그렇죠. 이 바깥에 있는 아웃라이어들은 그 휴가가 그만큼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 이 리더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에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네. 이제 이게 야 뭐 다음에 가면 안 되냐? 중요한 미팅 있는 거 몰라? 이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네. 속된 말로 이제 아사리판 나는 거고요. 이걸 또 자기 중심적 대화라고 하는데 리더의 자기 중심적 대화는 여지 없습니다. 폭력입니다. 왜 그렇게 이제 자기 중심적 대화를 하냐? 뇌가 시켜서 그래. 뇌가 구석기 300만 년 살면서요. 늘 무서움, 두려움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뇌가 작동되니까 생각이 뇌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말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중요한 미팅 있는 거 몰라? 나중에 휴가 가면 이렇게 되는데 좀 다르게 본성에 저항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팀장님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일주일 5일간 휴가 가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중요한 미팅 있는 거 몰라? 이러시면 안 되고 다음 주에 휴가 가고 싶으시군요. 이렇게 이제 중립적인 언어로 받아준 다음에 네. 네, 갑자기 와이프가 여행 예약을 해버렸어요. 아하. 이제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중요한 미팅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여행 예약을 해버렸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실까요? 어쩔 수 없이 할 것 같은데. 내가 아내한테 전화해줄까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 중심의 대화가 뭐냐면 뭐예요? 그럼 되게 당황스러우시겠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인정해 주는 그렇죠. 거. 예, 여기서부터. 되게 당황스럽겠네요. 그럼, 네, 맞아요. 처가댁이 여름휴가를 못 가서 총출동하는 그런 제주도로 5일간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좋은 사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 앞부분은 거의 돌을 닦아야 되는 앞부분은 수준의. 펌프질을 엄청 한 다음에 네, 앞부분이 네. 펌프를 엄청 해야 이제 마음의 공간,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이제 생겨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위 노릇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네, 하네. 네, 사위- 그 정도는 좀 해보죠. 네. 사회 노릇해서 좋은 기회긴 하네보다 뉘앙스가 안 좋아요? 그래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노릇해서 좋은 기회네요. 그렇게. 네. 잠깐만, 저도 연습해볼래요? 이야, 사위 노릇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인 거. 네. 좋은 기회네. 네, 그럼 이거 어렵네요. 가서 네. 뭐 갈치도 사드리고 이러면 되게 갈치도 점수 사드리고. 따겠네요. 뭐 야, 이런 거기 이런 가면 거죠. 흑돼지. 네, 흑돼지. 네, 알려줄까?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네요. 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참. 왜 다음 주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좀 네. 걱정되는 건 뭐예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 입장이군요. 먼저 다 들어준다. 다음 주에 중요한 미팅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텐데 네. 걱정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저 이런 게 걱정돼요. 그래서 그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렇게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우리 되게 책임감 있는 김 대리가 이거 나한테 얘기 꺼내기 되게 고민스러웠을 텐데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줘서 되게 든든하네요. 휴가 잘 다녀오시고 이번 건 제가 잘 처리할게요. 이러면은 장사, 리더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점수 확 따르면 이제 솔직히 네. 야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거 몰라? 라고 대화 시작해도 휴가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그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조용한 태업이 시작되는 거죠. 조용한 대화. 화해 쾌팅이 시작되는 거죠. 참 반성이 됩니다. 반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휴가 가겠다고 하는 팀원 만나면 이 팀원을 직무에 몰입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일단은 생각하시면 돼요. 휴가를 취소시키겠다라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부터 거기부터네요. 어차피 못해요 이거. 맞습니다. 어차피 못합니다. 헬스클럽에 이런 표가 붙어있는 걸 본 적이 있다.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체육관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걸 해내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쉬운 것을 해보겠습니다. 말을 살짝 바꿔보겠다. 코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마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그것을 해내셨습니다. 지금부터 쉬운 것.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이고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표님도 현장에서 팀장들 많이 만나시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가시는 거 이런 게 조금 살짝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딱 책 중간중간 표지 이렇게 내용 읽어주시는 거 보니까 이게 되게 그냥 방송 한번 하려고 책 읽은 게 아니라 되게 시간 들이고 공 들이셨구나 이게 느껴져가지고 뭉클합니다. 요 인정 포인트 저와 여러분들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차이를 느끼는 그런 지점입니다. 자, 질문을 하셨는데 이뻐 경영자님. 팀장은 처음이라 책을 선물해주고 싶은데 제목과 책을 선물할 것이라는 곳을 먼저 말하고 반응이 좋으면 선물해야겠죠? 말없이 그냥 사주면 폭력인가요? 요거 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이미 99% 좋은 리더세요. 아이뻐님. 이런 마음 갖고. 그리고 이게 말없이 줄 때랑 말하고 줄 때랑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른데, 그건 이제 이 직원에 따라서 이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일을 뭐 예를 들어 잘 못한다 그럴 때 말없이 그냥 사면 너 이거 똑바로 하고 해. 책 제대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들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분이시면 내가 오늘 방송을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더라고. 너 되게 좋은 팀장 역할 잘하고 싶잖아. 그래서 너 생각 나 샀어? 라고 이제 이런 거 주면 글쎄요, 이렇게 뭐 의도만 알아줘. 그 의도를 오롯이 받아주는 건 그 사람 몫이고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니까 진인사 대천명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뻐 교영사님. 네, 일단 사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팀장은 처음이라. 자, 이태석 교영사님, 가인즈 캠퍼스 채팅창에 작가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되네요. 말씀하신 내용 책 속에 모두 있겠죠? 자기중심적 대사보다는 상대방 중심의 대화. 네. 그렇죠. 이게 키워드네요. 이 책이 코칭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요. 그러니까 팀장들 중에 연구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팀장님들이 많이 봐요. 이게 좀 공부해야 되는 책이긴 하고요. 85%, 90% 팀장님들은 이제 이런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질문을 해야 돼? 라는 그런 니즈가 많아서 제가. 그냥 다 제목 자체가, 목차 자체가 무슨 이론 없습니다. 목차 자체가 경력 입사자가 고민을 토로해 온다면,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한다면, 중요한 미팅 앞두고 휴가를 쓴다면, 팀장님 너무 일이 많아요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그냥 찾아서 보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고객 중심으로 쓰셨네요. 제가 잠깐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책을 두 권 냈는데 이제 그게 질문에 관련된 책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들만 쭉 정리해놓은 책들이에요. 네. 이제 성과 관리, 목표 설정할 때 어떤 질문해야부터 시작해서 평가 면담할 때 어떤 질문해야 돼요? 뭐 이런 거랑 원어원 주제 12가지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을 진행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책들은 95%, 85%, 90% 팀장님들은 써먹을 수 있어. 이걸 받아들여요, 직원들이. 네. 이제 아웃라이어 바깥에 있는 분들은 이 책이 조금 더 네. 먹힐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규 분포의 끝단에 있는 분들. 아웃라이어. 자, 요것도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이 너무 많다. 라고 찾아오는 팀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때는 이제, 나보다 일 많냐? 내가 일하는 거 안 보냐? 나보다 늦게 나오고 빨리 퇴근하는 자가 지금 일 많다고 그래? 라고 말하고 싶지만. 퇴근이 제 시간에 하더라. 그렇죠, 그렇죠. 말하고 싶지만, 예, 이것도 어떻게 대화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일 적은 팀원들이 있을까요? 없죠. 다 바쁘다고 그러면. 자기 생각하기엔 다 많아요. 그래서 저 지난주에 그 어떤 회사 해외 법인장 강의를 갔는데 저 일이 많아요, 법인장님. 이러면은 법인장님 그러더라고요. 귀국하고 싶어? 주주분들한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이 일이 근데 이제 이런 분들 말고 좀만 참어. 지금 사람 뽑았으니까 좀만 기다려줘. 그리고 야,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 힘든 시기니까 좀만 참어. 다음 달부터 괜찮으니까. 이런 얘기는 또 자기 중심적 대화예요. 좀만 참어도 자기 중심이다. 네. 요청하지 않은 호의는 폭력입니다. 요청하지 않은 호의는 폭력이다. 이 영상 보시는 리더님들, 이 정도 얘기해 드려야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팀장님 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많이 힘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죠부터. 네. 여지 없어. 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벌써 일주일째 야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너만 하냐? 나도 그럼 내리지 마시고. 바로 나오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올 죽여라. 네. 야, 프로젝트가 급해서 그런 거잖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벌써 일주일째 야근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럼 많이 지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지치시죠.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알아주는 대화. 이거를 이제 공감 대화라고 그래요. 공감적 대화라고 하는데, 나라도 그렇지.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나라도 그렇지. 그러면요. 이거는, 그걸 알면서 왜 그러시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위험한 표현일 수 있어요. 네 마음 이해. 오히려 불편해. 오히려 불편해. 그러니까 네 마음이 이렇다는 거네. 네 감정이 이렇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게 공감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표현들이고요. 이렇게 공감해 주신 다음에 이제 좋은 질문 찾아가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이 많아요라고 하는 팀원은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오는 팀원은 10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9명은 저 일이 많아요.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가 많다. 왜냐하면 팀원이 이거 사람도 부족하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임원이 시킨 거잖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냥 나 진짜 힘들다, 지친다. 누구라도 한 명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팀장 네가 그 역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리더 네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해결책 주려고 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너 되게 힘들겠다, 지치겠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우리가 좀 잘 굴러가고 있다. 뭐 이런 칭찬부터 시작해서 감정 알아주기 이런 것들이 사실 일이 많아요라고 얘기하는 팀원에게는 좀 적절한 대화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팀장 일이 많아요.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함께 인정해 주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이제 정해질 시간이 돼가지고요.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팀장은 처음이라 개정판을 내신 우리 윤수환 대표님, 작가님과 함께 여러 상황에서 팀장의 언어, 직원들과 대화하는 방법 잘 배워봤습니다. 저도 사무실로 들어가가지고 저부터 오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용력이 좋으시네요, 우리 대표님. 빨리 배우는 건 제가 잘합니다. 자, 경영자 그리고 팀장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격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리더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믿을만 해야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주면 믿을만해진다. 칭찬 인정을 못하는 하위 10% 리더 밑에서는요, 직원들의 업무 적극성이 27%인데, 칭찬 인정을 잘하는 상위 10% 리더 밑에서의 구성원들의 업무 적극성이 69%라는 거예요. 42% 차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언어 중에 칭찬 인정 많이 하는 상위 10%의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팀자원 처음이라의 저자이신 윤수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은 가인즈 캠퍼스의 클래스로도 발행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책도 꼭 구매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